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8장 결정적인 실수. 손으로 쓴 그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종이는 줄이 쳐진 낱장식 종이였습니다. 잉크는 검정색이었고 문체는 절박한 어투였습니다. 날짜는 1974년 2월 6일자였고 수신자는 미합 중국 정부였습니다. 여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훔쳐갔던 담요대금으로 $10를 보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 늦어 미안합니다. 퇴역 군인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추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마치고 싶습니다. 죄책감은 그 퇴역 군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811년에 미국 정부에 보내진 그런 식의 편지는 말 그대로 몇 톤 분량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350만 이른바 양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약 $45,000가 도착했으며 1950년에는 한 해 동안 $35만 도착했습니다. 한 남자는 1943년부터 1946년까지 군대에서 훔친 2벌의 기병대 장화와 2벌의 바지, 한 통의 KC 레이션, 그리고 약 13kg 정도의 냉동고기 값으로 $50를 보낸다고 브라질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만 양심의 가책은 아주 컸습니다. 콜로라도에 사는 한 여인은 8센트짜리 우표를 2번 사용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8센트짜리 우표 2장을 보내왔습니다. 전 국세청 직원은 사무실에서 가져왔다가 돌려주지 않은 4자루의 볼펜 값으로 $1를 보내왔습니다. 30년 전의 실수에 대한 걱정일까요? 볼펜에 대한 양심의 가책일까요?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한 이런 발버둥이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편지들은 우스운 이야깃거리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의 실수는 자갈과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우리는 그 자갈을 손에 들고 다니고 곧 우리 두 손은 자갈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머니는 곧 더부룩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방에 넣어 어깨에 매게 되고 굵은 삼배로 된 그 가방은 우리 등에 상처를 내고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실수를 담은 그 가방은 어느새 우리가 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워지고 맙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모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털어놓고 간 실수들입니다. 부정. 그는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당신은 기회를 놓쳤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여자를 바라본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 실수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치명적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성애. 그의 손목에는 자살을 시도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팔에는 수없이 많은 바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막무가내로 자신을 파괴하려는 영혼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의 말은 판사의 선고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죄수와 같습니다. 난 게이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변태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이 옳아요. 분열. 교회 지도부는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시한 폭탄이었습니다. 분열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텅 빈 건물만을 남긴 채 끝을 맺었습니다. 부도덕. 그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었습니다. 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아기를 위한 보금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애인이 낙태 비용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묻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털어놓고 간 자루들은 모두
혼자 지고 가기엔 힘든 짐들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과거와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더 인내하고 자기 혀를 다스리고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을 내고 상대방의 뺨을 때리기보다 반대편 뺨을 내밀고 가장 먼저 결혼부터 하고 아니면 절대 결혼하지 않고 더 정직해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가 해한 것이 없었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슨 나쁜 기분이요 혹은 죄의 삭슨 힘든 날이요 라거나 죄의 삭슨 우울증이요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관련해서 시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전문의가 당신에게 죄에 관해 이야기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의 사무실에 가방을 가져와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를 바닥에 꺼내놓고 하나씩 분석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의사를 훌륭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그 돌들을 가방에 담고는 들고 나와야 합니다. 친구들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씩 슬럼프에 빠지기 마련이야.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 위로가 되지 않아. 인생을 기분 좋게 살라고 하는 말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저 기분만 좋아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때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거울에 낀 김을 닦아내고 정직하게 그것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죄들이 보일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쓸데없는 무게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바위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고 돌멩이 하나에 한 번씩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제법 논리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계산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당할 겁니다. 당신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실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우리 큰딸 제나는 4살입니다. 언젠가 제나가 나에게 고백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크레용으로 벽에 낙서했어요. 아이들의 정직함에 나는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제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혜를 짜내려 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니?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벽에 낙서를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지? 맴매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사랑해주세요. 우리도 모두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우리의 실수가 온 벽에 낙서투성이가 되어 남아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빠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빠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약한 순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가방이 크고 무겁습니까? 당신을 설레게 할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당신이 언제까지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이란 바로 당신의 실수는 결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